혹시 요즘 말이 입에서 맴돌다 사라지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는 일이 잦아지지는 않으셨나요? 치매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공통점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로 정리해 드립니다. 치매는 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뇌가 늙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매는 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사고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루를 보내는 구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 뇌를 바꿔놓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도 또렷하고 어떤 분은 유난히 빨리 흐려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통점들은 모두 성격 탓도 아니고 유전 때문만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래 유지해온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든 사람. 치매에 특히 취약한 첫 번째 공통점은 사람과의 대화가 현저히 줄어든 삶입니다.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하루 동안 누군가와 생각을 주고받는가? 내 이야기를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 애쓴 적이 있는가? 이 과정이 줄어들수록 뇌는 빠르게 단순화됩니다. 말을 안 하면 단순히 입만 굳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자체가 느려집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놓는 생활. 식당, 병원 외에는 대화가 거의 없는 하루. 말해봤자 소용없다며 스스로 입을 닫은 경우. 처음엔 편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뇌는 서서히 활동을 멈춥니다. 대화는 뇌에게 가장 복잡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만들고, 상대 반응을 예측하고, 다시 수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 전체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대화가 줄어든다는 건 뇌에게 이제 복잡한 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하루가 너무 단조로운 사람. 두 번째 공통점은 하루의 구조가 지나치게 반복적인 삶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밥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하루. 규칙적인 생활은 좋습니다. 하지만 변화 없는 생활은 다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빠르게 둔해집니다. 특히 퇴직 이후 이런 패턴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피곤해지느니 집이 제일 편해. 이 말이 늘어나는 순간 뇌는 이미 경계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산책하기. 평소 안 먹던 음식 한 가지 추가하기. 평소 안 보던 주제의 영상 보기. 새로운 사람 한 명과 인사 나누기. 이런 작은 변화가 뇌에게는 아주 큰 자극입니다. 치매에 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 안에 작은 새로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감정을 꾹 눌러 담고 사는 사람. 세 번째 공통점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마음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 말하고, 서운해도 그냥 넘기는 삶.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성격 좋아. 웬만하면 다 이해해.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삶은 뇌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뇌는 계속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이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 판단력, 상황 이해 능력, 이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오래 억눌러온 분일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뇌를 쉬게 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는 사람. 네 번째 공통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도움 안 되려고 입 다물고,
사회에서 물러났다고 느끼고 이 나이에 뭘 더 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경우 이 생각이 깊어질수록 뇌는 빠르게 활력을 잃습니다. 사람의 뇌는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얘기 같네. 나도 저런 시기가 있었지. 치매는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 아주 평범한 순간들에서 조금씩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참 많던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이야기를 이끌던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점점 말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만 하고 대화가 길어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조용한 편이잖아. 나이 들면 다들 말수가 줄어. 하지만 문제는 그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 표정도 점점 줄었고 표현이 줄어드니 기억도 함께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봐야 알아주지도 않잖아. 괜히 설명하다가 오해만 생겨. 그 순간부터 말을 줄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마음을 덜 다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를 혼자 두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뇌는 혼자 오래 있으면 기능을 아껴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낌이 나중에는 기억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생활도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드는 하루. 겉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날짜를 헷갈리기 시작했고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자주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아직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 수치가 아니라 하루의 자극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뇌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뇌는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어야 기억합니다. 감정이 움직여야 남깁니다. 웃었던 일, 당황했던 순간, 처음 해본 경험, 조금 귀찮았던 변화. 이런 것들이 뇌에게는 중요한 흔적입니다. 하루가 너무 비슷해지면 뇌는 기억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분은 늘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불편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흐릴 필요 없잖아. 이 말이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은 자주 멍해졌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데 정작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건 뇌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화를 눌러야 하고, 서운함을 숨겨야 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늘 긴장한 채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은 기억을 가장 먼저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살아온 분들일수록 집중력과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분은 자식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너희가 알아서 하렴. 처음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말은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결정에서 빠지고 의견을 내지 않고 존재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점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쓸모 있다는 감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의견을 묻는 대상, 역할이 있는 존재일 때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반찬 정하기, 가족의 일정 기억해주기, 동네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기. 이런 것들이 뇌에게는 나는 아직 쓰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치매에 상대적으로 강한 분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작게라도 역할이 있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일이 있고, 의견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간단한 역할,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누군가에게 조언 한마디 건네기, 이런 순간들이 뇌를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말로 설명하기, 하루에 하나는 다르게 해보기, 감정 하나는 숨기지 않기, 스스로를 역할에서 빼지 않기. 이 4가지만으로도 뇌는 다시 반응합니다. 치매는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신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아직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때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뇌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꾸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